한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진 부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물가가 1년에 수백만 % 오르는 나라, 월급으로 빵 한 봉지도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 어떤 부분이 한국과 닮았는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2000년대 초 중반, 고유가 더하시 거대한 석유 매장량, 중남미의 부자 나라. 201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 과도한 복지 보조금 정책, 재정 적자 확대, 국영 석유회사, PDVSA, 부실? 2014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시작. 2016년 800%, 2017년 40%, 2018년에는 170만 %까지 치솟는 초인플레이션. 2017년 사실상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 베네수엘라가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붕괴되고 있었는데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부도 전 베네수엘라에서 보였던 5가지 징후가 있어요. 석유에 지나치게 집중했습니다. 유가가 좋을 땐 문제 없지만 유가 하락, 재정 수입 급감, 바로 위기, 포퓰리즘 정책, 만성 재정 적자. 유가가 높을 때는 대규모 보조금, 공공 일자리, 각종 현금성 지원. 유가가 떨어져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빚과 통화 발행으로 버티기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중앙은행의 돈 찍기와 초인플레이션, 세금 석유 수입으로 감당 안 되는 지출을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으로 메우기 시작. 처음에는 좀 완화된 통화 정책처럼 보이지만 점점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물가 상승 정부 지출 부담 증가, 더 많은 돈 찍기, 더 심한 물가 상승이 되었고, 환율 통제, 외환 부족, 암시장 폭발, 정부가 공식 환율을 강제로 묶어두고 달러 사용을 통제, 수입업체들이 달러를 못 구해 물자 부족, 공식 시장이 막히니 암시장 환율이 폭등, 물가가 더 날뛰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붕괴, 대규모 이민. 2014-2021년 사이 GDP의 약 75%가 증발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주변국으로 탈출, 인도주의 위기로 번졌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공통점 1. 성장 둔화, 정치적 갈등. 두 나라 모두 경제 성장률 둔화 시기에 정치 양극화, 사회 갈등이 심합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 불안해하죠. 부채 부담. 베네수엘라는 정부 공기업의 국가 차원의 부채가 폭발. 한국은 정부보다는 가계부채가 세계 최상위 수준, GDP 대비 90%대. 주요국 중 2위입니다. 최근 바뀐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현금을 마구 풀면서 더 심해졌어요. 하지만 누가 빚을 졌든 경제 전체가 빚으로 조여 있다는 점에서는 리스크 구조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차이점, 경제 구조의 다변화. 베네수엘라, 사실상 석유에만 집중된 구조였지만 한국,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배터리, 조선, 서비스 등 수출 산업이 폭넓게 분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위기 내성이 조금 더 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 2. 통화 금융 시스템 신뢰.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거의 사라지고 통화정책이 정치 선전에 종속되어 있었고, 한국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운영, 신용등급도 투자등급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3. 외환,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베네수엘라는 제재 디폴트로 국제금융에서 고립되었고,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 외환 보유의 금융 인프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입니다. 정책의 포퓰리즘 유혹 경계, 단기 인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장기 성장, 재정 건전성을 보는 눈 필요, 부채의 질 관리, 총량뿐 아니라 누가 빚을 졌는지, 정부 vs 가계 vs 기업, 어떤 통화로 어떤 만기로 졌는지를 주의 깊게 보기. 통화 환율 물가를 숫자 노름이 아닌 생활
생활의 문제로 보기. 환율 물가 뉴스에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월급 대출, 생활비에 어떤 의미인가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개인 차원에서 지금 내 자산 부채 구조가 한 방향에 올인돼 있지는 않은가? 내 소득이 끊기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정책이나 뉴스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점들을 면밀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한 붕괴는 개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례를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우리 가계의 재무구조, 소득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비극에서 최소한의 교훈은 건져오는 셈이 될 겁니다. 많이 순화시킨 부분이 있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붉은 신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남아야 할지 재테크와 정치, 경제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생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린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고 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